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아빠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옥스포드 리갈패드라고 하죠. 이 리갈패드라고 하는 양식, 이걸 스퀘어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사각형대로 짜여져 있는 이런 양식, 이 양식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이 제품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1페이지법을 활용할 때 되게 유용한 제품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이 양지 다이어리, 여기에서 이제 받침대, 받침대로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원래 용도는 다이어리 하드커버가 있으면은 그 기울어진 쪽에 이걸 받쳐서 사용하는 용도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은 여기가 좀 쓸려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받쳐서 좀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것도 제가 한번 활용을 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눕혀가지고 해서 뭔가 주제가 있어야겠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 볼까요? 한번 주제를 정해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걸 내고요. 내 목표의 정신, 다른 말로는 이렇게 몰입이죠. 몰입.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그 주원규 선생님의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좀 이것저것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 근래 그 김미경 강사님이신 그 김미경 선생님이랑 같이 나온 영상도 있고, 거기에서도 제가 느낀 것들이 있고 한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 목표가 있잖아요. 내 목표가 있으면 내 목표에 집중해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주원규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내가 해야 되는 A라는 이제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 일인 거죠. 내 할 일이 있었는데 어디 뭐 가게에 가셨나, 뭐 푸드점에 가셨나,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주문 과정에서 조금 불쾌한 일이 있었나 봐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불쾌한 일이 있으면은 저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죠. 보통 대응을 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쾌한 감정을 이제 표출하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원규 선생님도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날 하루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쵸? A라는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지나가라는 거.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며 살고 있거든요. 요 근래 특별히 중요한 일이 아닌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내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내 목표에 이거예요. 그냥 결론이 뭐냐면 내 목표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에너지 총량의 법인가?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써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일에다가 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불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짜증나는 일들, 거기에 제가 집중을 했다고 보시자고요. 여기에 한 30%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했어요. 시간과 생각, 기분, 이런 것들을 여기에 소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7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데 100%만큼 사용하는 것보다는 70%만큼 사용하는 게 당연히 어떤 결과물이 30%만큼 마이너스 된 만큼 나오겠죠. 기본 어떤 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총량의 법칙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전에 사용하는 어떤 1시간이 오후에 한 3시간 정도의 효율이 난다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관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100%의 에너지가 있다고 보면요, 이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처음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배터리가 100%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초반에는 뭐 후레쉬라고 보면은 후레쉬가 되게 밝아요. 밝기가.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20%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오후의 시간이라고.
오후의 시간일 때는 20%면은 밝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현저하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든 밝기. 사람도 이 에너지와 같은 것 같아요. 이 배터리와 같이 이게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100%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신이 맑은 상태의 오전에는 무언가 업무를 해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잘 계산이 되어져서 사용할 수 있고, 오후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쓴 상태니까 지쳐있는 상태겠죠. 두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1시간 만에 오전에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오후에는 막 2시간, 3시간, 4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저는 오전에 깨어나서 무언가 했을 때는 잘 돼요. 그러다가 오후 시간이 되고 또는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무언가 생각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오전보다 훨씬 더 더디다는 걸 느껴요. 이걸 시간으로 체크해보면은 아마 더 정확할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체감상 그래요. 그러면은 자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 목표에 걸림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 목표를 무언가 A라는 목표를 여기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가야 되는데 이 벽이 있는 거라고. 벽. 그랬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A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이날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이것처럼 그냥 바로 하지 않고 뭐 다른 거를 뭐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경험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 많이 있었어요. 영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뭔가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안 된대요. 주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번을 제가 부딪힌 것 같아요. 7번을 부딪혀가지고 아니다, 맞다, 다시 알아봐달라, 다시 알아봐달라 라고 해서 7번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된다? 그럼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 해당 사람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고, 전화로도 말해보고, 직접 찾아가서도 말해보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제 말이 맞았어요. 제 말이 맞아서 결국에는 이 벽을 깨부수고 넘어간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뭐 저만 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일, 지치는 일,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현재 집중해야 되는 이 일인데 이걸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될 때까지 까짓 거 해보는 거죠. 누가 나를 방해한다? 저는 무시합니다. 되게 심플하죠.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7사람, 8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다고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견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주장을 무시했다고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직설적으로 말해서 저는 무시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서 계속 재차 제안한 거예요. 계속 재차 물어본 거예요. 다시 알아봐달라. 다시 알아봐달라. 내 말이 맞으니까 다시 알아봐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시를 했고, 될 때까지 지속해서 결국에는 달성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 공부를 한다고 쳐볼게요. 영어 공부. 저도 지금 영어 공부 이런 거, 언어 공부는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어 공부는 하면은 나의 어떤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베이직 그래머 인 유주 이 책이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주 기초적인 책이에요. 정말 뭐 저학년 그런 아이들이 공부해도 될 정도의 낮은 그런 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베이직 그래머 인 유주.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지금 아직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만약에 정말 수많은 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가지고 하되 저는 어떻게 해보고 싶냐면, 제가 구성한 게 있어요. 제가 언어 습득 방법의 지혜를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류태영 선생님이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일상활 용어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 용어를 배워라. 어떻게? 일상생활 용어 3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전문 용어 3개월 만에 끝내버리면 된다. 근데 이걸 수치화해보면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 용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많을 것 같으세요? 쭉 적어보면요 100개의 문장을 만들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전 해봤거든요. 류태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걸 토대로 제가 직접 써봤어요. 어떤 게 있을까 다 해봤는데 정말 몇백 개를 채우는 것도 어려워요. 뭐 1000개 안 넘어요. 그러면은 일상생활 용어 중에서 한 100마디? 200마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쉽게. 그러면 100마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개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00개의 문장 하루에 내가 진짜 하나씩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하나씩만 한번 내가 문장을 공부를 해본다 생각을 해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죠? 저처럼 직장인이건 사업자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100일이면 1년도 아니잖아요. 100일이면 일상생활 용어, 영어 문장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다. 일상생활 용어 별것도 아니고 그냥 원어민이 하는 거 이 목록들을 딱 적은 다음에 원어민이 하는 거 그냥 따라해라. 우리나라 콩글리시 말고요. 원어민이 하는 그 말투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해서 그냥 공부해라. 그럼 하루에 하나씩 한 문장을 그 원어민이 알려주는 거를 배우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런 식으로 만만하게 목표를 잡고서 시작을 하면은 쉽다는 거예요. 류태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언어 습득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언어 습득하실 때 이스라엘 언어를 배우실 때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일상생활 용어를 제가 적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라는 걸 배운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유튜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수많은 영어 관련 공부 내용이 담긴 유튜브 채널들이 존재해요. 그거를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 할 필요 없다. 이런 거 할 거 없고 지금 내가 추천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해봐라. 아니다. 그거 말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다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시고요.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지금 정말 기초적인 것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하나만 매달려가지고 1년 내내 그냥 한 장씩 한 페이지 공부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류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걸 토대로 내가 일상생활 용어를 하루에 한 문장씩만 외운다는 생각으로 이걸 두 개를 결합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그냥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도중에 또 방해물이 있고 귀가 솔깃한 거 영어 공부가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요. 공부가 안 됩니다. 무언가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뭔가 공부를 할 때도요. 뭔가 정보를 채취할 때도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저것 기울이지 마라. 고개를 숙일 때와 고개를 들 때가 다르다. 고개를 숙일 때는 탐색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뭐를 공부할까? 저는 정했죠, 이렇게. 그러면 고개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뭔가 하나를 팔려고 했었던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유튜브 채널이 있다? 다른 거 쓱 다 치워버리시고 그 유튜브 채널만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유튜브 채널도요 공부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유튜브라는 게 중독성이 엄청 심하거든요. 중독성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내 목표에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가 100%라고 하면은 내 A라는 목표에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그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에만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불쾌한 일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목표,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업무고 해야 하는 일이다. 근데 걸림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가보고 다른 길로도 가보면서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부딪혀야 된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방해하는 게 있으면 그 방해하는 요소를 무시해버리고 뚫어버려라. 그러니까 직진으로 가든 돌아가든 한참 돌아가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러다 보면은 될 때까지 하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목표에 몰입하. 아무쪼록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불필요하고 자잘한 것들,
그런 거 무시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에서 목표를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제가 사용해 봤는데 받침대로 그냥 사용하는 것도 괜찮네요. 이런 거 있으면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침대.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